흔히 마취라고 하면 의식이 소실되는 점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마취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저와 같은 마취통증학을 전공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것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마취통증학과 이정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수술처럼 큰 자극이 가해질 때 여러 약물을 사용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평소처럼 유지하며 환자를 편안하고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취통증학과 관여하는 일반적인 마취는 전신마취, 척추마취 또는 경막외 마취와 같은 부위 마취, 그리고 맥마취가 있습니다. 이 중 전신마취와 척추마취가 가장 흔하게 활용됩니다. 영역으로 구분하면 뇌신경 마취, 심폐마취, 상과마취, 소아마취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약물치료와 함께 주로 부위마취 또는 국소마취의 기법을 활용한 통증관리, 그리고 중환자 관리도 마취통증학의 한 분야입니다. 수술과로부터 마취 요청이 오면 먼저 각종 검사 결과, 경력, 신체 검진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또 수술의 정도, 범위 등을 토대로 수술 위험도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합한 마취 방법을 결정해 마취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여기서 마취통증학과에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더욱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의 혈역학적 징후들이 정상 범주에 들게끔 마취를 유지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처하며 환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 수술 종료 후 환자를 마취에서 이탈시키고 수술 직후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환자가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마취 방법은 우선적으로 수술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수술에서는 부위 마취로는 마취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선택합니다. 또 간단한 하복부나 하지 수술이라면 보통 척추 마취나 경막외 마취와 같은 부위 마취를 선택하지만, 하복부라도 최근 많이 시행하는 복강경을 이용하는 수술이라면 전신 마취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가 모두 가능한 수술이라면 환자의 선호도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술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1차적이지만, 환자분이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 중단 시점에 따라 전신 마취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신경의 정기적 신호로부터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데, 수술 시엔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신경근 차단제라는 약물로 신경 신호 전달을 차단합니다. 이후 수술이 종료되면 이 신경근 차단제 효과를 역전시키는 약물로 근육 움직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몸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출혈, 치아 손상, 기도 손상, 폐흡인, 폐렴, 하지마비, 주요혈관 손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1970년대엔 마취와 관련된 연간 사망 건수는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마취통증학 영역의 학문, 기술적 발달로 연간 사망 건수가 인구 100만 명당 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취통증학 영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통증학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마취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느 치료에서도 실패가 있듯이 마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는 거의 100%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력상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했거나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척추 마취나 경막외 마취와 같은 부위 마취의 경우엔 환자의 척추뼈 사이 공간에 해부학적 상태 등으로 인해 실패하기도 합니다. 즉, 노화로 인해 척추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하는 경우 그 공간 사이로 주사 바늘이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또한 통증이나 비만 정도에 의해 부위 마취를 위한 자세를 잘 취하지 못할 때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로 전환하게 됩니다. 보통 마취를 앞두면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은 모두 환자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이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취에 앞서 금식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지시에도 잘 따라 주신다면 안전한 마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경험하기 전에는 마취에 관해 잘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취를 앞두고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취통증학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마취는 상당히 안전한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취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어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시는 꼭 따라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환자분의 안전을 지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취통증학과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